안녕하세요. 30대 자취남 요리일기입니다. 오늘은 등심 스테이크를 해 먹으려고 쿠팡에서 맛있는 등심을 주문해서 준비를 합니다. 남자답게 빡 뜯어서 열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낑낑거리면서 뜯다가 인간이 왜 인간이겠어요?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가위로 하니까 얼마나 쉽게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포장지를 잡고 쭉 뜯어주니까 아주 시원하게 뜯겨버립니다. 쓰레기 중간중간에 정리해주고요. 이제 밑간을 할 건데요. 소고기를 밑간을 해주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안쪽까지 간이 잘 배어서 구우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굵은 소금이어서 살살살살 잘 골고루 뿌려주고, 손으로 하면 더러우니까 집게 이용해가지고 한번 뒤집어 줍니다. 이때 밑에 깔려있는 방습제라고 하나요? 저거 안 딸려오게 주의해야 되고요. 뒤집은 다음에는 저 방습제 같은 거 빼서 없애주고 다시 고기를 잘 펴준 다음에 준비해둔 소금 들고 탈탈탈탈탈 또 골고루 뿌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밑간을 많이 한 걸 좋아해서 소금을 좀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근데 골고루 잘 뿌려지진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마늘을 준비해 줍니다. 30대 남자에게 마늘은 아주 중요한 식재료예요. 왜냐하면 값도 저렴한데 항산화 효과도 크고 정력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냉장고에 있던 아스파라거스 4개 꺼내가지고 손질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손질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손질 안 하고 잘라버렸어요. 원래는 줄기 부분에 껍데기 같은 거를 좀 벗겨줘야지 더 야들야들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늘 꼬다리에 있는 부분을 떼줍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은 작업일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금방 하기 때문에 정력 강화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줍니다. 준비해둔 재료들 도마 위에 잘 널브러 놓고 이번에는 마늘을 조금 더 손질해 줄 예정이에요. 마늘은 그냥 통마늘로 할 때보다 이렇게 편 썰어주면 마늘에 있는 좋은 성분이 끓였을 때 혹은 익혔을 때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손질해 줬고요. 이번에는 팬에 불을 올려줍니다. 기름을 두르기 전에 팬을 충분히 달궈줘야 하기 때문에 온도 체크 한번 해주고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왔다 싶을 때 불을 살짝 줄여준 다음에 정확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온도 체크 해주고요. 원래는 물을 뿌려야 돼요. 근데 대충 비슷하겠죠. 소금 간 잘 해둔 고기를 별도의 기름, 올리브유 없이 바로 고기를 팬에 올려줍니다. 등심에 있는 기름기가 쫙 나오면서 맛있게 익힐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과 고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타지 않도록 30초마다 관심을 가져주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잘 뒤집어주는 것이 소고기 굽기의 관건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굽기가 보이면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때 겉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고 해서 섣부르게 고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부분은 제대로 익지 않아서 뭔가 스테이크인데 스테이크 아닌 그런 느낌이 되어버리니까요. 고기가 적당히 익었을 때 아스파라거스랑 마늘을 넣어줍니다. 원래 아스파라거스는 고기를 다 굽고 잠깐 익혀주는 건데 귀찮아서 같이 넣어버렸어요. 마늘로 고기에 향을 입혀주고, 근데 원래 이것도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마늘 향을 입힌 다음에 숟가락으로 기름을 끼얹어줘야 하는데 귀찮아서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법의 치트키 버터를 가지고 고기 위에 찹찹 뿌려줍니다.
이것도 정량을 재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눈대중으로 했어요. 사실 버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맛있기 때문에 그냥 정량이거나 말이고 많이 넣어줍니다. 겉표면에 버터향이 입을 수 있게 잘 휘적휘적 불러주고요. 밑에 부분도 버터향이 별 수 있게 잘 해줘야 합니다. 나름 신경 써서 골고루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눌러주고요. 한 면만 너무 오래 익히면 육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틈틈이 한 번씩 뒤집어줍니다. 뒤집은 면에도 빠지지 않고 버터를 둘둘 발라주고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유증기 막아주는 거름망 쓰면서 기름 안 튀게 잘 관리해주다가 또 30초 된 거 체크하고 한 번 더 뒤집어 줍니다. 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은 도마 위에다가 고기를 얹어 놓고요. 이제 조금 더 익혀주기 위해서 레스팅을 할 건데요. 레스팅 할 만한 도구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프라이팬 뚜껑으로 덮어뒀어요. 열기 빠져나가지 않게 잘 놔둬주고. 근데 이게 버터 향기가 나니까 볶음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 몇 줄 투하해 줬습니다. 아시죠? 버터에다 볶하면은 무조건 맛있는 거. 적당히 익었다 싶을 때 김치 한번 돌돌 돌려가면서 상태 체크해 주고요. 타이밍 봐서 햇반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이 햇반이 손에 물기 때문에 잘 안 열려요. 굉장히 애먹었는데요. 그냥 뭐 이것도 그냥 도구를 사용해서 조금 벌렸습니다. 벌린 다음에 저는 볶음밥을 해 먹을 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따로 안 돌리고 생 햇반 그대로 프라이팬에 투하했습니다. 약간 찬밥 고슬고슬한 밥으로 볶음밥을 해야 이게 버터를 기름을 쫙 빨아들이면서 맛있는 볶음밥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 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근데 확실히 이게 전자레인지를 안 돌려서 그런지 쌀알이 좀 퍼슬퍼슬하니 무너지네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기름을 잘 해가지고 합니다. 기름이 조금 부족해서 올리브유 둘렀어요. 저는 소고기 기름으로 그리고 버터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올리브유 한번 싹 넣어주고 다시 한번 밥이랑 김치 국물이랑 기름이 잘 섞여서 어우러질 수 있게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느새 하얀 밥알은 없어지고 빨갛게 물든 밥알들만 남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관건이에요. 이제부터는 밥들을 넓게 펴가지고 꾹꾹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볶음밥을 약간 눌러붙게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볶음밥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물론 불 조절을 잘해야겠지만 저는 불 조절을 잘 못하는 30대 자취 우리 남자이기 때문에 대충 시간 때우면서 계속 밥알이 잘 섞일 수 있게 꾹꾹 눌러줬습니다. 어느 정도 밥이 익었다 싶었을 때 마법의 가루 다시다 조금 넣어주고요. 이게 근데 또 바보같이 너무 뒤늦게 넣어가지고 다시다가 밥들이랑 잘 섞일 수 있게 또 한번 뒤집으면서 꾹꾹 눌러줬습니다. 맛있는 볶음밥 먹을 생각에 허리춤이 절로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거의 뭐 삼바의 여왕, 삼바의 제왕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음식에 다시다 넣으면 진짜 다 맛있어지더라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는데 몇 번 요리해서 먹다 보니까 다시다만한 마법의 조미료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마법의 조미료 있다면은 댓글로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다가 맛있는 걸 느끼면서 저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를 그냥 단돈 몇천 원 내면 사가지고 요리의 맛을 이렇게 높일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다가 다 섞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넓게 볶음밥을 펼쳐주고 약간의 뜸들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약불로. 그 다음에 레스팅한 소고기를 열어서 이제 칼질을 시작해 줄 건데요. 모양이 아주 이쁘네요. 우선 부위별로 분리해서 일단 잘라줍니다. 큰 덩어리로. 여기 뭔지 잘 모르겠고 중간 부분이 뭐 맛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맛만 좋으면 되니까 썰어줍니다. 저희가 새우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지방이 달라붙어 있어서 아주 풍미가 좋아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슥슥 썰어줍니다. 저건 좀 커가지고 한 번 더 잘랐고요. 포커스를 잘 못 맞췄네요. 약간 미디움 웰던 느낌 나고요. 고기가 얇다 보니까 제가 기존에 먹던 고기 두께랑 달라서 굽기 정도를 잘 못 맞췄어요. 그 셰프들 보면은 탐침개 같은 거 고기에 찔러 넣어서 온도 체크 하시던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귀찮아서 못 하겠고요. 솔직히 고기는 대충 구워도 다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눈대중이랑 구워질 때 고기 한 번씩 톡톡 눌러보면서 익힘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쁘게 썰어가지고 이쁘게 담고 싶었는데 막상 담을 때 되니까 이쁘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먹고 싶어서 그냥 손으로 쭉쭉 했어요. 이제 빨리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실 옆에서 볶음밥이 지금 눌러붙고 있기 때문에 다급한 손놀림으로 고기 대충 쓱쓱 올려가지고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여기다 빠질 수 없는 소고기의 파트너 생 와사비 살짝 짜주고요. 또 군침이 돌아버리네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생 와사비는 냉장 보관해야 된대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깜짝. 그 다음에 볶음밥을 담아줄 이쁜 그릇을 플레이팅 준비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있는 볶음밥을 쓱싹 올려줍니다. 눌러붙어가지고 아주 밥들이 서로 엉겨붙어 있어서 올리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제가 원하는 김치볶음밥 탄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주 별미로 예상되는데요. 나름 플레이팅 좀 이쁘게 해보겠다고 가운데로 몰아보기도 하고 모양 잡기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모양 잡는다고 이뻐지겠나요? 그냥 그래서 밀어 넣었습니다. 고기 옆으로다가 좀 뭐 그럴싸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주의자라서 맛만 좋으면 된다 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한 입 먹어봤는데 진짜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맛있더라고요. 탄맛이 바삭바삭하고 김치와 버터 향이 아주 맛있어. 고기도 아주 야들야들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